그러면 하여간 내 몸의 탈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과 물의 밸런스예요. 네네.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탈수가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일단 소금 부족이 십중팔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도 됩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하여간 내 몸의 탈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과 물의 밸런스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걸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탈수가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 소금에 의해서 이제 물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걸 몸에 담고 있어야 되죠. 아, 그렇지. 그냥 다 배출해 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담으려면 자,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네, 미네랄 어떤 물이든 물을 담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몸도 용기예요. 그럼 용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네.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해서 지금 500cc 생수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300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내 몸은 500에 물이 있는 게 건강한 상태라면 진짜 500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우죠. 300밖에 못 채우죠. 못 채우죠. 네. 물을 채울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물과 소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 몸이군요, 그게. 예, 그게 몸인데 몸의 주요 구성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주요 구성은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잘 만들려면 뭘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과 단백질을 잘 지방과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은 왜 빠졌어요? 탄수화물 일단 이제 용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사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지방과 단백질은 용기를 만드는 원료인데 공장이 가동되려면 뭐 전기든 아니면 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그게 에너지원이군요. 에너지원이. 뭐 원료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이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3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3대 영양소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3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세계 중요한 구성 요소. 또 중요한 요소도 또 있나요? 그죠, 뭐. 그렇죠. 네. 대자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냥 크게 소용이 크다. 되는. 그 말에는 양으로 하면 많다가 되죠. 3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3대 영양소는 뭘 먹으면 되냐? 탄수화물은 흰 곡물, 쌀, 아니면 밀가루, 밀. 지방 그러면 고기 기름 뭐 이런 거. 그렇죠. 지방하고 단백질은 한 가지로 먹을 수 있죠. 삼겹살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고기, 삼겹살입니다. 지방이 풍부하지 않는 고기는 제가 수의사니까 너무 잘 알죠. 그게 뭐냐면 소고기예요. 꽃등심 이런 거는 마블링이 바글바글. 사실은 쇠고기는요. 꽃등심은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지방은 지방이지만 쇠고기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녹는점이 높아요. 지방들이 몸 안에서 잘 굳어져 버려요. 맞아. 이게 싱크대에 버리면 그냥 굳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는 그 정도는 녹아. 아닙니다. 녹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녹는 점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는 원래 살코기 위로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어쨌든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더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겹살 쪽이겠죠. 저는 그래서 돼지고기가 우리 동양인에게는 맞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탄수화물도 과잉이라고 그러고 육류도 과잉이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이 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탄수화물 부족, 육류 부족이에요. 대부분이. 뭐가 문제냐?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요. 한꺼번에. 회식할 때 그냥 막 먹고. 그렇게. 밥도 세 끼, 네 끼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하루에 한 번 먹으면서 엄청 먹어버린 거예요. 과식한다. 이거는. 과식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소화력이 부족해서 아우 예전처럼 못 먹겠어 하는 게 한꺼번에 많이 못 먹겠어. 그렇죠. 너 조금만 먹어. 그 대신 자주 먹어줘. 자주 먹어.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이 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몸이 그 신호를 자주 계속 먹는 보내죠. 걸로. 그렇죠. 조금씩 자주. 탄수화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다 가지 않고요.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도 됩니다. 자,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음식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이 이분법적이에요. 이건 먹지 좋다. 마라. 나쁘다. 맞아. 이건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잡해졌어, 안 복잡했어요? 복잡하죠. 만약에 먹지 말라는 걸 맛있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음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웃기지 않나요? 내 몸에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하지 말든가.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예 두부나 네. 아니면 콩 단백질로 바꿔줘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지방이 섭취를 부족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많이 먹는다 가정했을 때 지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어려서부터 식습관에 있어서 비계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 식감 때문에. 그 덕분에 너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서 돼지 비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식성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몸이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금이 들어오면 밸런스를 잡아줘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소금이 부족하다면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 안 맞아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직 내가 지금 저 염분이 부족한지 수분이 부족한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당신 몸에 이런 걸 좀 확인해서 판단하세요. 이런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소화장애. 소화장애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소금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은 의도적으로 소금을 안 지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나는 먹는데 이상하다.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그렇죠. 정신적인 게 아니라면 이것은 내가 염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느끼면 된다. 네네. 그리고 염분과 물을 보충해줘라. 네. 물은 신경을 안 써요. 물은 신경 쓰지 네. 마라. 일단 소금을 더 먹어줘라. 소금이다. 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호흡기 질환. 네. 저는 호흡기 질환 때문에 소금을 알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호흡기 질환, 비염부터 시작해서 뭐 가래가 많다. 이 사람들도 다 소금 더 먹어야 됩니다. 가래가 생긴 이유는 기도에 있는 점막들이 건조해진 거예요. 그 건조를 해지면 자연스럽게 촉촉해지는데 아무래도 그 물이 줄어든 만큼 그 분비물이 끈적거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기 질환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염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라. 무조건 하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관지나 이런 게 좀 약하다고 네. 생각하면 지금 내가 염분이 부족한 예. 거다. 물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피부 건조증이 심각하다. 이것도 소금 부족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도 안 가고 너무 건강해 살아. 근데 나는 싱겁게 먹고 뭐 소금에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병원 안 가지만 몸에 어떤 병적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소금 부족이 십중팔구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통 몸에 소금이 이렇게 부족했던 분들이 몸에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까지는 저는 길게 보면 3년. 3년 뒤에 채워지고 딱 그때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3개월만 하면 소화장애는 보통 3개월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해. 3개월. 보통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소금을 적게 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학계에서 혈압과 관련되거든요.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이쪽은 효과가 좀 더 늦어요. 이런 사람들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2배, 3배 늘리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씩 몸이 반응을 하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늘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소금을 늘린다고요?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어라.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국물을 좀 먹자. 먹어라. 근데 전제 조건 국도 소식 개념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위의 용량에 비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소금을 더 먹으면 내가 몸에 이제 소금이 물에 비해서 증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몸이 어떻게 신호를 줄까요? 갈증이 나겠죠. 그때 먹어라. 그때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 날 때만. 아침에 물 한 잔, 소금 물이 좋다 그래서 소금 물 한 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잘못된 겁니다. 홍수납니다. 염분과 조절해서 마셔라.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찾는다. 그만큼 드셔라. 네네. 갈증을 느끼는 만큼 드셔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요령도 필요해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100ml 정도, 이 정도 적은 양을 마신다. 100ml 정도면 제가 볼 때 한 2모금 정도면 100ml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더라도 좀 참아라. 그리고 다시 목이 곧바로 마르더라도 한 10분, 20분 참아서 그때 혹시 또 갈증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 마셔라. 그 다음에 싱거운 것만 문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사를 제때 안 하고 한 끼나 2끼만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식사량이 적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절대 섭취량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과 소금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 건강과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박의규 원장님 말씀을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 내 몸이 이상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소금을 좀 드셔봐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박의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